북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압력을 거는 한 더 레벨이 높은 실험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에 따르면 리수용 부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최후 목표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수소산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노키 의원은 일본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 수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7일 방북길에 오른 뒤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아태 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회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교 소식통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윤 대표가 모스크바에 도착해 내일 오전 외무부 영빈관에서 모르글로프 차관과 비공개로 회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와 모르글로프 차관은 양국 외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실무자로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된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전망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준안이 여소야대의 벽 앞에 좌초된 첫 사례로 여권이 주도해온 전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지 110일 만이었습니다. 정 의장은 헌재 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더는 임명 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각 당은 표대결을 앞두고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293명이 본회의장으로 모였습니다.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표는 147표. 하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준안 부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회가 이런 당리당략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준안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고공 지지율을 등에 업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여소야대의 힘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청와대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동의안 부결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부결을 주도한 야당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인준 동의안 부결 직후 발표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준 동의안 부결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회동 일정도 당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지만 전국 상황을 고려해 완급이 조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야당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노력은 계속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확실하게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야권과의 긴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이념과 역사관, 종교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놓고는 여야가 공수를 바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됐던 뉴라이트 역사관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엄호해왔던 여당에서조차 박 후보자의 독재 미화 논란과 이념 편향성을 비판했습니다. 저 오늘 인사청문회 나오면서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인식한다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전체 제 인생에서 한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제 전체의 어떤 역사관이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문제 삼으면서도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는 후한 점수를 줘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후보자는 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어요. 이번에 임명되기 힘듭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창조과학 종교관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그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탄소 동위원소나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 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와 탈세, 무상증여를 받은 주식 논란을 사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과 국정교과서 찬성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금 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처음 공개했던 초안에 비해 제재 수위가 한층 약화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곳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6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일 만입니다. 전에 없이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제재 내용은 미국이 당초 제안했던 초안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등은 북한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전년도 연간 수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위를 낮췄습니다. 석유 정제품과 액화 천연가스 역시 연간 200만 배럴 한도 내에서 북한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고강도 제재안을 밀어붙였지만 북한 정권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에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면서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 제재도 역시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북한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인 섬유 제품을 수출 금지 목록에 새로 몰리면서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나 대화 시도 등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술적 후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외교적 해법을 위한 마지막 끈을 남겨둔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안보리 제재에 대응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미국의 대응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보리 제재의 고강도 도발로 응수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 제재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